변화 혁신의 리더십 제2차 시 오리엔테이션 리더십 일반 비디오 1편에 이어서 계속 강의가 진행됩니다. 제12주차는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1을, 제13주차는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2를 학습합니다. 제14주차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제15주차는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이며 일정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 안내입니다. 조기 취업의 경우 2학년에 한해서 증명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에는 보험료 납입 증명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구글 클래스룸에 조기 취업 관련 규정을 게시하여 두겠습니다. 조기 취업자의 경우는 1차적으로 학과 조교와 상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준비하되 교양과에는 조교에게 취업증명과 조기 취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취업자는 출소가 시험은 안 봐도 되나 기말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말보고서 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말과제는 자기기술서,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으로 제13주차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점수는 이번 학기 총점 100점 중 총 40점을 부여하며 이번 학기 총점 중 40%를 차지합니다. 기말과제는 40점이 만점입니다. 이 점수에는 퀴즈 풀이 등 그 가점이 가산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주차의 작성 방법을 게시하고 학기 중에 리마인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성 양식은 화면 오른편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쪽에 작성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더십의 의미, 리더십 유형, 동기부여, 코칭, 권한이임이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필요한 리더십 기초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동기부여, 코칭, 권한이임은 조직행동론이나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개념을 학습합니다. 오늘 2교시 학습 목표는 리더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요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리더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리더십의 정의, 동기부여, 코칭, 권한이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십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를 보면 한 사람이 앞에 나서서 조직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말하면 맨 앞장서는 대장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보면
대체로 왕이나 장군들이 앞장서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현실 세계만 존재하는 경우 리더가 앞장서서 가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소리 크고 완력 있는 자가 대장으로 행세를 하여 대중을 지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설을 잘하는 웅변술이나 말을 잘하는 수사학이 필수 과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까지 포함해서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웅변이나 수사학 이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언가 신비롭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십이 카리스마 그리고 타고난 성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까요? 리더십은 특별한 비결이 필요하고 신비로운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개념은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셋째,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넷째,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리더십의 의미나 개념을 기초로 해서 리더십의 정의를 내린다면, 첫째,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둘째,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로 나타난다. 셋째,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넷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상호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집단이나 조직의 활동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대적 조직관리의 관점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리더십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시켜 조직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촉진합니다. 둘째, 리더십은 조직에 대한 통솔력, 지도력으로 어느 한 집단의 성과는 물론 조직 전체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리더는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개인의 조직화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방법을 모색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리더십의 시각으로 본다면 리더십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일을 추진하여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장과 같은 경영자가 리더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관리 기술에 리더로서의 능력을 부가가치로 첨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리더와 관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이 있고 없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역할이 주어진 자원을 관리, 배분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는 비전, 즉 장래의 꿈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그 비전이 팀 구성원들의 협력하에 공유되고 공감되고 실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상황인지 측면에서 리더는 새로운 상황의 창조자이고 관리자는 상황의 수동적입니다. 가치관을 보면 리더는 혁신지향적이고 관리자는 유지나 관리지향적입니다. 생각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리더는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자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관리 행위를 보면 리더는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나 관리자는 사람을 단순히 관리합니다. 관심의 대상은 리더의 경우 사람을 중시하는 반면 관리자는 체제나 기구를 중시합니다. 관리 형태에 있어서 리더는 정신적이나 관리자는 물질적 및 기계적입니다. 행동의 태도를 보면 리더는 위험을 무릅쓰나 관리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입니다. 목표와 행동의 측면을 비교하면 리더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데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조직에서 성공적인 리더는 이끌고 나가야 할 집단에 따라 아마도 어떤 한 가지 리더십 유형을 고수하거나 또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혼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여러 리더십 유형은 5가지로 첫째, 권위형 리더십, 둘째, 민주형 리더십, 셋째, 파트너십 리더십, 넷째, 변혁적 리더십, 다섯째, 서번트 리더십 유형을 말합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권위형 리더십 유형. 이 리더십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으로 리더는 조직 내 정책 의사결정과 대부분의 핵심 정보를 그들 스스로에게만 국한해서 소유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권위형 리더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질문 금지입니다.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집단의 규칙에 지배자로 군림하고 구성원에게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으며 순응하도록 요구하며 개개인들에게는 주어진 업무만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독재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구성원들과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했으며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기본적 수준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셋째,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재자 유형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최고의 질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는 곧 해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형태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특히 집단의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혹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독재 유형의 리더는 팀원에게 업무를 공정히 배분하여 주고 그들 스스로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구성원에 대한 통제 조정이 쉬워서 리더 조직 운영에 대한 진행에 일관성이 있고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다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첫째,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욕구는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조직을 보상과 처벌의 연속선상에서만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둘째,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어렵고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유형은 민주적 리더십 유형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유형은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의 리더십으로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보다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민주적 리더는 조직의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아울러 전체 조직의 구성원 모두를 목표 방향 설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노력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적 리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동등하다는 점을 확신시킴으로써 조직 업무 모든 방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토론을 장려합니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 즉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직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셋째는 거부권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유형이 민주주의에 근접한 형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리더들이 비록 민주주의적이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만 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 유형은 리더가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을 계속적으로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발하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양적인 것이 항상 질적인 것까지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에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 유형으로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은 이전까지 논의한 리더십 형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독재자 유형과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리더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에서는 그런 구분이 희미하고 리더가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해서 자유방위형 리더십 유형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평등입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는 물론 다른 조직 구성원들보다 경험이 더 풍부하겠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 있게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집단의 비전입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동시에 참여합니다. 셋째는 책임을 공유합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집단의 행동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구성원 간의 신뢰, 정직, 그리고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유형은 특정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나 장애를 이끌어내는 연구 조직에 적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리더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확고한 권력을 갖지 못하면 자칫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직이 아니라고 나태해질 수 있으며 조직 내부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유형, 이것은 이번 학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그 기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의 유형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다른 말로 변화 유도형 리더십이라고 하며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과 조직의 실정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입니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오히려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형시키려고 도전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셋째, 구성원들에게 보다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조직의 미래에 공헌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넷째,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싶을 때 적합한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개인과 팀이 유지해온 이제까지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으려 할 뿐더러 변혁적 리더는 전체 조직이나 팀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달리 말하면 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혁적 리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카리스마, 둘째, 자기 확신, 셋째, 존경심과 충성심, 넷째, 풍부한 칭찬, 다섯째,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리더입니다. 다음은 서번트 리더십 유형입니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을 섬깁니다. 리더의 주요한 역할은 구성원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주며 구성원을 지배하기보다는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을 서번트, 즉 하인이라고 인식합니다. 둘째, 구성원 중심. 리더와 가장 상반되는 개념인 서번트 관점을 리더십에 포함하는 그것은 부하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반박하고 정작 리더십 형성의 원천을 구성원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리더십이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은 동반자.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성장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구성원을 성공과 성장의 동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넷째, 구성원 간의 신뢰. 리더는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봉사와 희생을 통해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구성원들을 목표 지향적 행위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입니다. 서번트의 리더십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번트 리더들이 보이는 주요 특성 10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청. 잘 듣는 것입니다. 둘째, 공감. 구성원들을 공감하는 자세를 갖고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치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고통의 치유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 인식. 조직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반으로 근거 타당한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설득. 권위보다는 설득에 의존합니다. 여섯째, 폭넓은 사고. 리더는 폭넓은 사고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통찰력.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여덟째, 청지기. 자신을 하인 또는 지원자로 인식함으로써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해 현재 직분을 맡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아홉째, 헌신. 서버들 리더는 구성원들의 성장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며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열째, 공동체 구축. 리더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동기부여와 코칭 그리고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변화 혁신 리더십 과목에 대한 학기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리더십 일반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